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캐주얼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휴게실에 와서 앉아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우선 제가 캐나다에서 왜 투자를 해야 되냐에 대한 이야기를 막 이야기할 공간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좀 편한 느낌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캐나다는 굉장히 세금이 높지만 투자에 대해서는 약간 관대하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처럼 한국에서 이민을 오신 분들은 느끼실 텐데 여기는 굉장히 세금을 많이 떼고 있어요. 뭐 계속 캐나다에 계셨던 분들은 그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굉장히 세율이 높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보셨을 거예요. 내 연봉이 이만큼이 정해져 있는데 막상 나에게 들어오는 거는 너무 적다. 그래서 내 주머니에는 얼마 남아있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무래도 캐나다의 높은 세금 때문이겠죠. 근데 세금을 조금 더 자세하게 뜯어보신 분이라면 알고 계실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소득이라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째로는 근로소득. 우리가 회사를 통해서 회사에 다니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근로소득이라고 혹은 노동소득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알고 계시는 높은 세금, 그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자본소득이라고 하는 또 다른 소득이 있는데, 이건 대부분 내가 내 돈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그 투자에 대한 수익을 자본소득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대한 세금은 조금 달라요. 투자로서 벌어들인 수익은 절반만 과세 대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연봉을 2억을 받고 투자해서 수익이 2억이 났어요. 그러면은 캐나다는 종합과세이기 때문에 나는 4억을 벌었다, 4억을 신고하겠다 라고 해야 되는 건데, 근로소득은 100%를 신고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2억을 벌었으니까 2억을 신고해야 되지만, 투자 수익은 50%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2억을 벌었지만 1억만 과세 대상인 거예요. 즉, 내 올해 수익은 4억이지만 투자의 수익이 2억이기 때문에 그거의 절반인 1억, 그리고 근로소득인 2억을 합쳐서 3억이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뭐 0.1%, 1%에도 집착하는 사람이라서 자본소득의 절반만 과세 대상이라는 거는 저는 말도 안 되게 좋은 거라 생각을 해요. 뭐 이게 엄청 좋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 대비 너무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세금의 혜택만으로도 근로소득을 키우는 것도 물론 좋지만 자본소득을 키우는 게 너무나 효율적이다. 그래서 꼭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또 다양한 계좌가 있어요. 뭐 RRSP와 TFSA가 대표적인데, RRSP는 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접어두고, 모두에게 이제 동등하게 주어지고 있는 TFSA, 지금까지 95,000달러가 주어졌는데, 뭐 쉽게 생각해 봤을 때 지금 가치로 내가 퇴직할 때까지 그 공간이 그래도 40만 달러 정도는 모일 것 같고, 여기서 말하는 건 전부 현재 가치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또 40만 달러가 계속 커 나가면서 내가 투자를 성공적으로 한다면 충분히 100만 달러 이상의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내가 10억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캐나다 달러를 투자해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그 수익이 전부 비과세라는 건데, 이거는 정말 너무 큰 거죠. 정말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100만 달러를, 뭐 10억을 내가 배당 투자를 했고, 그 배당 수익이 연간 5%가 나왔어요. 즉 뭐 5만 달러, 5천만 원 정도가 연간 비과세로 나에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4천 달러 정도는 내가 월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대로, 현금 그대로. 그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삶이 아닐까요? 근데 그걸 가능케 해주는 계좌도 있고, 게다가 RRSP에 뭐 기타 펜션 등,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은데, 결국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많은 분들께서 캐나다는 노년에 살기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아요. 내가 숫자를 좀 분석해보고 뜯어봤더니
너가 정말 원하는 노년을 살 거면 어떻게 해서든 절세를 하고 투자를 하고 세이빙을 하고 그래서 그걸 키우고 너가 너의 노후를 좀 알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메시지를 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정부가 진짜 그런 생각인지 아닌지 알 길은 없지만, 그래서 제 아주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계좌들을 통해서 전부 절세를 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고 계속 금액을 키워나가고 성공적인 투자를 해야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캐나다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는 좀 지리적인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캐나다는 미국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다는 것만으로 뭐 장점이 있다면, 여기 있는 회사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미국에 상품과 서비스를 팔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큰 돈이 흐르니까. 즉 여기에서 미국에 사업하려는 회사들에게 만약에 내가 돈을 맡긴다면, 혹은 내가 여기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들로 미국 회사에 투자를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예를 들어 주식 투자가 될 수 있는데, 내가 미국 회사들과 캐나다 회사들에 투자를 하면 내가 여기서 내 몸값을 10배 이상 키워나가는 속도보다 혹은 가능성보다 그 회사들이 해낼 확률이 훨씬 높고 속도도 훨씬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누가 뭐래도 1등은 미국이니까, 그걸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미국으로 확장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나가는 회사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회사를 찾아서 투자하는 거를 목표로 많이 하고 있어요. 캐나다 투자에 대해서는. 그리고 마지막 이유로는 뭐 이게 결국은 앞에 모든 이야기의 합일 수도 있는데, 자본주의잖아요. 캐피탈리즘이라는 거. 이거 약간 고인물이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2020년대에 들었고 재분배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뭐 저명한 사실이고 굉장히 돈이 모여 있죠. 근데 우리 같은 개인이 지금부터 열심히 밭을 갈아서 차곡차곡 돈을 쌓는다. 그건 좀 어려운 확률이에요.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 그 많은 돈을 보유하고 있는, 그 많은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 회사들을 내가 투자로서 빨대를 꽂는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투자로서 주주가 되고 그 이익을 뭐 배당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자본소득은 무조건 근로소득을 이깁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근로소득은 절대 자본소득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물론 20, 30대에는 내가 버는 돈이 내가 모아놓은 돈보다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시기에는 당연히 몸값을 키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근로소득을 잘 이용해서 해나가는 건 중요한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내가 노후까지 바라보는 단계가 들어간다면 결국 근로소득으로 그 모든 시간을 커버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 시스템에서 살 거라면 자본주의 룰을 따라야 하지 않나. 자본주의 룰이라고 하는 건 제 생각에는 여기서는 자본소득에 집중해라. 근로소득 중요하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시드머니. 그 외에는 자본소득에 집중하자. 뭐 여기까지가 제 아주 위험한, 틀렸을지도 모를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그래도 이 이야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했던 말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면 그거를 한 번쯤은 더 고민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만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목표와 그거기 때문에 뭐 제가 절대 답은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내 의견을 믿고 계속 나아갈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여기까지 오늘 캐나다에서 왜 좀 투자를 꼭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그래도 어느 정도 유익했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이러한 좀 주제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하는 영상을 좀 더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